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차트와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리플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전 세계 금융의 혈관이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많은 분이 리플의 가격 움직임에 답답함을 느끼셨겠지만 사실 수면 아래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설계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26년은 리플에게 단순한 상승의 해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준비해온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임계점이 될 겁니다. 국제금융 인프라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리플이 차지하게 될 독점적 지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폭발적인 유동성 전이에 대해 오늘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공개된 데이터와 기관들의 움직임, 그리고 핵심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왜 지금이 우리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인지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입니다. 대중들은 흔히 이 에스크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죠. 하지만 전직 런던 뱅커인 로드 벨그레이브의 분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에스크로에 묶인 약 400억 개의 XRP는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기 위한 물량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것은 국제통화기금이나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과의 비공개 합의를 통해 이미 예약된 유동성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의 거액 결제 시스템이 XRP 레저로 전환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투입될 시스템 가동용 연료라는 거죠. 제도권의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치밀하게 계산된 방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에스크로는 리스크가 아니라 기관들이 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유명한 투자 분석가 제이크 클레이버는 지금 이 시기를 그림자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중들이 리플의 지루한 횡보에 지쳐 시장을 떠날 때 정작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소리 소문 없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건데요. 기관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사고 있다는 것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 가격을 누르면서 자신들의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낮은 가격대는 기관들이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된 진입로에 불과합니다. 국제금융의 기초자산으로 XRP가 공식 채택되는 순간 지금의 가격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숫자가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에도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은 리플의 기술적 가치를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골수 이더리움 지지자들조차 이제는 리플의 잠재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산티와 같은 이더리움 전문가들은 2026년에 리플이 투자 수익률 면에서 이더리움을 압도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요.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된 보안에 집중하는 동안 리플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확장성과 규제 준수에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리플은 중앙 집중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기업들이 요구하는 빠른 업데이트와 명확한 법적 지위를 제공하죠.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확률보다 리플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수십 배의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훨씬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리플이 보유한 막대한 현금 동원력은 유망한 핀테크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며 생태계를 순식간에 확장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실전 채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바로 일본입니다. 미즈호 은행, SMBC 니코 증권 같은 일본의 메가뱅크들이 이미 리플의 네트워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일본 금융 인프라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실물 자산의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XRP 레저 위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보수적인 금융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리플에 열광할까요? 그것은 리플의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요 금융사들이 리플의 검증인으로 참여하고 실제 결제망에 리플을 도입하는 것은 이미 기술적 검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본발 유동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리플이 2026년을 향해 준비 중인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영지식 증명입니다. 기관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기를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래 내역의 프라이버시 문제였는데요. 영지식 증명 기술이 통합되면 거래의 세부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하면서도 해당 거래가 규제를 준수했다는 사실만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기업의 기밀을 유지하면서도 자금 세탁 방지나 고객 확인 제도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데이비드 슈워츠를 필두로 한 리플의 기술진은 이 보안 인프라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적용되는 순간 기관들의 유입을 막고 있던 마지막 빗장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혁신은 바로 다목적 토큰과 실물 자산 토큰화인 RWA입니다. 이제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국채, 부동산, 금, 그리고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토큰화되어 거래될 예정인데요. 단순히 전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 수준에서 네이티브 대출 서비스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던 금융상품의 거래가 XRP 레저를 통해 단 몇 초 만에 완료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특히 중소규모의 금융기관들도 거대 은행들처럼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2026년 리플은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이 거래되는 글로벌 디지털 거래소 그 자체가 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그레이스케일이 리플 신탁을 재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기관들은 XRP를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요. 플레이어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통해 리플 기반의 디파이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기관들은 막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XRP의 유통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수익을 노리는 기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현물 ETF 승인 이후 유입될 조 단위의 기관 자금들이 이 디파이 생태계에 예치되기 시작하면 가격의 하방 지지선은 극도로 견고해지고 상승 탄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맞춘 4년 주기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토 건은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기관 자본의 유입은 개인들의 광기와는 다르게 매우 느리고 신중하게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기관들은 보통 하나의 자산을 승인하기까지 평균 8번 이상의 이사회 회의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2024년과 2025년에 시작된 기관의 승인 프로세스가 2026년부터 본격적인 자금 집행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급격한 펌핑 후 폭락하는 시장이 아니라 기관들의 끊임없는 매수세가 뒷받침되는 10년 장기 우상향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비트코인 ETF가 성공했듯 리플 ETF가 출시되고 제도권의 표준이 된다면 우리는 과거의 변동성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적이고 강력한 상승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을 단순한 암호화폐 시가총액으로만 계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리플은 이제 스페이스X의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 글로벌 핀테크 거대 기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단 10%만 리플 네트워크가 점유하더라도 리플의 기업 가치는 1조 달러를 가볍게 넘어서게 될 텐데요. 2026년 모든 기술적 인프라가 완성되고 기관들의 유동성이 에스크로의 봉인을 해제하는 순간 그동안 리플을 비웃던 사람들은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지금 이 순간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야말로 다가올 금융혁명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리플의 승리는 곧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